일단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리더는 무엇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리더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죠. 질문한다라는 거는 일단 리더로서 질문을 던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다. 예,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하면 방송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격려하는 리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질문을 할 건데 격려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아는 말 중에 iMessage와 uMessage가 있어요. 그래서 iMessage랑 uMessage를 할 건데, 자, 우리 uMessage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적혀있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uMessage는 너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iMessage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해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 좋습니다. 우리가 리더를 하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을 많이 할 때 일방적으로 너 때문이야 혹은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iMessage는 똑같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가 지각했을 때, 자, 그러면 한번 uMessage로 지각을 했어. 왜 지각했어? 너 때문이야. 너 왜 이렇게 해야 돼? 지각할 거야? 네, 약간 발령기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요 정도는 뭐,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iMessage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Message로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가 늦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 이해해줄게. 지각할 수 있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하면 잘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찬양팀 약속이 있어. 우리 예를 들면 고등부니까 고등부에서 누가 늦었어요. 말은 안 할게요. 자, 그랬을 때 uMessage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늦으면은 찬양팀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그치. 아주 좋았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똑같이 지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너 왜 늦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가 이렇게 지각을 하면 이 찬양팀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이게 iMessage를 평소에 썼던 사람의 말투야.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청년 예를 들면 리더를 하는데 이제 좀 상황을 보죠.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팀장이야. 근데 계속 어떤 말 실수를 해. 자, 그럴 때 내가 얘기를 할 때 얘기하겠죠. 선생님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해요? 기분이 어때? 조금 속상하죠. 그죠. 속상하죠. 맞아.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럼 이걸 iMessage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한다. 선생님한테 표현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때 선생님 아까 혹시 어떻게 말하는지 기억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아까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한테 말했을 때 나 같았으면 좀 속상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좀 수긍이 잘 되는 느낌이네요. 상처보다는 수긍. 맞아요. 이게 사실 이제 uMessage랑 iMessage인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격려하는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내. 잘할 수 있어. 네, 이게 격려는 별거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힘내, 잘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거. 정말 훌륭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아. 이런 거예요, 격려. 격려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어디 어디서 한번 만나자. 뭐 커피 한번 마시자. 이런 게 격려가 돼요. 그럴 때 들을 때는 그래도, 목사님이 관심이 있나 보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예요. 리더들한테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맡고 있는 어떤 청년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좀 뭔가 관심이 갖고 있다. 그래서 통화하자. 이런 게 좋죠. 자, 그러면서 이때 명언 한마디 한번 읽겠습니다. 큰 채찍을 들고 있어도 부드러운 말을 하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네, 아주 좋습니다. 큰 채찍을 들고 있어도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있어요. 교회에서 조금 예를 들면 아빠와 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아빠가 무서워 보일 때가 있어. 근데 무서워 보이는 거랑 실제로 무서운 거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권위라는 게 있어요. 큰 채찍은 어떻게 보면 권위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은 권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어떻게 해서 세울 것인가 그 큰 채찍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해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iMessage가 그런 면이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격려의 순간을 놓치지 말라. 격려의 기회를 포착하라. 그러나 더디게 말하라. 격려자는 민감해야 하며 온유하게 말해야 한다. 네, 좋습니다. 네, 격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격려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예민해야 돼. 그런데 자기한테 예민함과 다른 사람의 예민함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예민한 건 뭐냐면 내 실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즉각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민함은 격려의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더디게 말하라.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될 때 더디게 말하라는 거고, 또 격려자는 민감해야 된다. 또 온유하게 말해야 된다. 이게 되게 우리 리더들한테 좋은 좀 뭐랄까 인사이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서로는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질문은 사랑이다.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질문은 사랑이다. 내 목소리보다 작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시작. 질문은 사랑이다. 네, 왜 자기네들 안 외쳐? 자기네들도 외쳐야지. 네, 나는 질문하는 리더인가요?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쉽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거를 사랑이라는 말을 빼고 여기 질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질문은 오래 참고 질문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문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면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인사이트도 있어야 되지만 오래 참아야 돼. 정말 잘 참아야 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도 어떨 때는 참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선생님들한테 말하지 않을 때는 말하고 싶은 게 사실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매번 말하지 않아. 왜냐면 써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근데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유메시지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건데 사실 약간 명령적으로 말하는 것도 조금 속상하긴 해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어떻게 아까 말했는지 기억나요? 라고 하면 자기가 생각하거든. 무엇인가 자기가 잘못한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질문으로 했을 때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에덴 동산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 아담 동산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도 되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교회의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를 베드로에게 이끌어내신 질문자이십니다. 네, 뭐라고 질문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리더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질문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한번 질문은 오래 참고 질문을 온유하며, 그러니까 iMessage라고 하는 관점과 지금 질문을 한번 병행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자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를 막 드러내고 싶은 리더의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거 안 하고 또 교만하지 않는다. 때로는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거를 굳이 자랑할 필요가 아닌 게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대답하고 싶은 좋은 질문. 네, 대답하고 싶은 좋은 질문입니다. 대답하고 싶은 좋은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더라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책은 굿 퀘스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일단은 좋은 거 혹은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거는 가벼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살릴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목표는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몰 토크 있잖아요. 그냥 뭐 밥 먹었냐? 이거는 그냥 가벼운 거잖아요. 뭐 오늘 어떻게 지냈니?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나쁜 질문은 뭐냐면 이거야. 관계도 깨지고 목표도 없는 질문. 최악의 질문이에요. 리더는,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뭐냐면 관계와 목표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혹시 창세기 읽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조금요. 네,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까는 어떤 목표는 있는데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창세기를 읽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나요?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목표하는 바는 가벼운 질문과 좋은 질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죠. 가볍거나 좋은 질문을 통해서 뭐예요? 저기 보면 표에 써 있잖아요. 여기에 깨달음이 있다와 대답하고 싶다. 여기로 가야 돼. 깨달음이 있거나 대답하고 싶다.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은 사람이 아하 하는 순간이 있어. 예를 들면 저랑 어떤 상담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이랑 나랑. 그런데 막 얘기는 길게 했는데 그냥
말만 했어. 좀 아쉽잖아요. 근데 저랑 어떤 질문을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깨달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은 이 사람이랑 계속 얘기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내용이 애매할 때 질문하여 명료하게 합니다. 중립적 언어 용어를 사용합니다.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네. 감정적 언어, 비난, 질책의 언어를 피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질문합니다. 상대방의 용어나 이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침묵을 기다려줍니다. 이거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네, 또 넘어주세요. 네, 좋은 질문은 여러 생각을, 변화를 일으킵니다. 의도하는 질문이 아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표는 첫 번째는, 이제 첫째 주에는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질문이고, 다음 주, 세 번째 주는 2월 1일 날 하는 건데, 그때는 경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잘 듣느냐라고 하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거는 말하는 사람에게도 되게 좋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이 담긴 좋은 질문. 자, 한번 읽어주세요. 당신이 긍정적으로 미래를 열어라. 좋아요. 이게 네 가지 포인트예요. 네 가지 포인트. 당신이 긍정적으로 미래를 열어라. 이거는 외워야 돼. 내가 질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가지, 당신, 아까 유 메시지랑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달라질 건데, 질문을 할 때 책임감을 부여하는 게 당신이고, 긍정적인 건 반대말이 뭐죠? 부정적입니다. 그쵸? 그러면 나는 부정적으로 과거를 닫는다. 이게 반대말이겠죠? 어떤 거를 물어볼 때는 긍정적인 것들을 질문해야 되고, 또 미래지향적인 거.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고, 그다음에 열어라는 건 열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질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Yes or no. 그러니까 요 정도가 닫힌 질문이야. 이제 소유격 주어를 들어갑니다. 소유격 주어. 당신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 자, 한번 우리 읽어봐 주세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그 일은 실현 가능한가요? 당신은 그 일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당신의 책임은 네. 무엇인가요? 네. 당신은 우울한가요? 당신은 우울하기로 선택했나요? 3년 후에 선생님 꿈이 뭐예요? 생각하잖아. 봐봐. 이거야, 이거. 그냥 뭐 우리가 맡고 있는 팀원, 수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어떤 기분적인 거 그냥, 예를 들면은 기분이 이래요라고 했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야. 혹시 당신은 그런 걸 선택한 거 아닌가요? 혹은 분리를 시켜줘야 될 때가 있죠. 이건 조금 어렵지만, 이건 일단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게 3인칭 주어로 쓰는 거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3인칭 주어로 썼을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3인칭 주어는 문제 해결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서 현실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당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열어라. 그렇죠? 근데 당신은 긍정적으로 미래를 열어라. 뭐 순서는 뭐 바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네, 긍정적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비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나요? 왜 전도가 잘 안 되나요? 네, 전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줄 한번 읽어주세요. 그 사건은 어떤 면이 유익했나요? 그 사건은 어떤 면이 해로웠나요? 네, 같은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뭐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뭐 조그만 사고가 났어. 자,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할 때 긍정적으로 어느 교회, S 교회라고 그냥 할게요. S 교회에 K 회장님이 다리가 다쳤어. 우리 교회 아니잖아. 네, 그렇죠. 자, 근데 그게 예를 들면 5년 뒤, 10년 뒤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다리 다쳤던 게 그때 괴로웠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그때 다리는 다쳤지만 혹시 얻은 게 무엇인가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죠.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성공할까요? 실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청년들한테 우리 순원들하고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 어떤 뭐랄까 시험을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떨어지는 결과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떨어졌을 때 우리가 위로를 한다기보다 혹은 이번에 시험 봤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이 어떤 시험을 봤는데 붙었을 때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떨어졌다고 했을 때 혹시 선생님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좀 어땠나요?
이번에 좀 더 준비를 못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뭐랄까, 선생님 혹시 이번에 좀 얻은 어떤 생각이나 깨달은 게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좀 더 노력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네,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네 번째.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이 미흡했나요? 네, 예를 들면 수련회 갔다 와서 평가했을 때 이럴 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까. 근데 어떨 때는 뭐 어떤 게 미흡했지? 그러니까 서로 약간 이거는 결국은 까면은 안 돼. 까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져.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추수 이후에 평가회 안 하잖아. 추수 감사절을 하지 추수 평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무슨 덮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평가로 갈 거냐, 혹은 물론 평가는 해야 돼요. 냉정한 평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걸 생각해야 돼. 그게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다섯 번째.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네, 이런 거. 사실 근데 약점을 물어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약점을 물어본 다음에가 이제 좋은 거죠. 자, 그럼 이제 긍정적 질문 만들어 보기를 했습니다. 교회로 새 신자가 왔어.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긍정적으로 물어본다. 어떻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좋아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생각할까? 저 보러 오셨나요? 미안합니다. 네, 죄송해요. 아니, 좀 자는 것 같아서. 네. 이번에 겨울 수련회를 했어. 겨울 수련을 했는데, 오랜만에 군대 갔다 온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요?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약에 겨울 수련회 딱 평가를 누군가 했어. 그럼 어떨 것 같아, 마음? 시험 듭니다. 예, 그쵸. 어떻게 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진짜 못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긍정적으로 한번 말하거나 생각해 봅시다. 뭐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조금 은혜가 예전만치 못한 것 같. 어? 잉? 네. 질문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약간 근데 수련회 왔는데 좀 진짜 아쉬워. 근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전보다 뭔가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그런 부분이 좀 더 아쉬운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긍정적 질문을 하는 게 근데 되게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에선.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런 거죠. 다 못했는데 이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진짜 상처받겠다. 그죠? 약간 못하면 말할 수가 없어. 침묵을 하던 게 낫겠다. 일단 이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실 생각인가요? 네. 이러면 바로 사람이 머리를 돌려. 자, 그런데 과거적 질문은? 그 전에는 어떤 시도를 했나요? 그 중에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넥스트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옛날 얘기만 해.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자, 미래적 질문. 5년 후에 어떤 상황이 되길 바라나요? 좋았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5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같은 5년이지만 누구는 미래를 보고 누구는 과거를 본다.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하나요? 어떤 경험들을 해왔나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뭐 내년의 계획 혹은 올해를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 있죠. 그냥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제는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눔을 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과거를 나누면 이번 주에 뭐 예를 들면 주일날 왔을 때 어제 뭐 했어? 우리도 그냥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주일날 나눔을 할 때 오픈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제 뭐 했어가 아니라 이번 주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떤 친구들은 계획 없거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제 무슨 일을 했나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취업 준비생이야. 어제랑 엊그저께랑 사실 이번 주 내내 습관이 똑같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 똑같잖아요. 나눔할 때 벌써 말이 끊겨. 할 말이 없거든. 만약에 만약에 3일 뒤에 돈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예를 들면 복권을 했는데 복권 하면 안 되는데 비트코인도 안 되고 뭐 하지? 할 말이 없네. 알았어. 서영진 목사님이 갑자기 선생님한테 100만 원을 줬어. 그럼 3일 뒤에 뭐 할 거예요? 저는 100만 원, 80만 원은 감사원금하고 20만 원 제가 쓰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돈 줬는데 감사원금 왜 80만 원을 내?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되고 목사님이 100만 원을 선물로 줬어. 진짜. 그럼 3일 뒤에 뭐 하고 싶어요? 3일 뒤에요? 아니면은 100만 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10분의 1은 11조 하고 나머지는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애들이랑 놀러 가고 여행 가고 100만 원은 진짜 많은 일을 하는군요. 저는 만약에 일단 와이프한테 뺏기겠죠. 그게 현실이야. 그렇지만 생각을 해봐. 그냥 와이프가 모르는 100만 원이 생겼어. 그걸 일단 숨겨놓을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근데 만약에 와이프도 허락을 한다 그러면 저는
호텔을 방 하나를 빌려서 책을 한 10권 정도 빌려서 한 2, 3일 동안 책을 읽고 싶어. 좀 있어 보이죠? 사실 그러진 않을 거야. 근데 그냥 말이 그렇다 이거죠. 네. 자, 미래적 질문 만들어 보기. 지금 팀의 어떤 점이 불만이죠? 이거 딱 좋다. 자, 임원일 때, 예를 들면 임원을 했어. 임원을 하는데, 이번 팀에 불만이죠? 라고 할 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에요. 지금 팀으로 앞으로의 무언가 우리가 행사나 이제 음. 수련회 부문에서 할 때 어떤 시도를 할 것이며 어떤 상황이 나와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지 불만이 없을까요? 네, 좋습니다. 더 좋은 팀워크를 위해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점 무엇인가요? 오, 좋아. 자, 왜 할 수 없죠? 네, 이거는 미래적 질문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아요. 그런 질문 좋아.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떨 때는 진짜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래도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한 게 뭐지? 라고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 볼 만한 게 뭐지? 그러니까 그 정도죠. 아주 좋습니다. 자, 열린 질문. 열어라. 그 사건을 알고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이게 열린 질문이야. 근데 그 사건을 누가 일으킨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근데 회사 가면 이래. 회사 가거나 뭐 어떤 이렇게 일이 터졌을 때 그 누가 했어? 딱 이제 그게 그냥 회사의 기본 모드야. 왜냐면 회사는 평가하고 책임을 이제 전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끼리 청년 안에서는 뭘까? 근데 우리가 그거 했을 때 조금 속상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있지 않을까? 혹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계획을 수정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왜? 누가 계획했어? 야, 이거 누가 했어? 이게 항상 이거거든. 누가 했어? 근데 이거는 항상 닫힌 질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요? 그 원인 사람을 밝혀내는 거야. 근데 물론 그 사람은 되게 심장이 쫄깃쫄깃하지. 막 놀라고 막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야, 이렇게 됐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요런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요렇게.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관점의 변화. 그다음에 당신의 학교는 무엇이 좋나요? 졸업한 학교는 어딘가요?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우리가 이제 고3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입학 오면 딱 너과 어디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도 안 밝히고 싶거든. 근데 너 어떻게 너 지금 쓰는 학교 어떻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근데 그럼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 그러면 너 그 어떤 공부해? 이제 이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고3에서 이제 대학교 갔는데 수능을 예를 들면 망쳤을 수도 있고 잘 봤을 수도 있어. 근데 똑같은 질문인데 학교에서 어떻게 뭐 공부 잘 하고 있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냥 학교 공부 잘 하고 있어요. 네, 저기 뭐 잘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이제 닫힌 질문처럼 보이지만 근데 계속 질문 던지고 근데 공부할 때 뭐 예를 들면 힘든 건 없어요? 네, 뭐 어떤 거는 좀 잘 되는 거 있어요? 혹은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실제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한다기보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다음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이거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딱 말할 때랑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생각하게 되거든요. 열린 질문. 영화나 드라마 뭐 보셨어요? 이런 거를 열린 질문으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열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어떻게 열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작품을 보셨나요? 그렇게, 요즘에 최근에 저 같으면 이러겠죠? 최근에 본 영화가 있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게 하는 건데, 자, 이제 여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가고 이제 끝날 거예요. 뭐냐면, 앞에 당신이 긍정적으로 미래를 열어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질문은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과정으로 밟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브릿지,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연결하면서 끊기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릿지 퀘스천, 다리 놓기 질문.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예를 들면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저랑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뭐 회사 잘 다니고 있죠? 네, 요즘에 뭐 어떤 업무 한다고 했죠? 이제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걸 아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하는 새롭다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맡았던 이제 사업은 그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이제 자전거랑 어린이집 청소하고 있는 그거를 어르신들이 일하는 걸 관리하는 걸 했었는데 그 역할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끝나는 게,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보는 그 어르신이라는 게 뭐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의외로 이런 것들을 저도 배우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대화를 할 때
말을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기술이에요. 아, 그래요? 반응 보이고. 그러면 사람이 말이 없는 사람도 말을 하게 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일반 판매업에서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일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관계가 있는지, 근데 선생님 그분이랑 어떻게 됐죠? 라고 얘기하면서 손을 이렇게 그분한테 넘겨주는 거야. 사람들하고 여러 명 있는데 대답 안 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근데 나 막 회사 지금 막 잘려가지고 마음이 어려운데 막 예를 들면 근데 선생님 그때 어떻게 됐죠?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데 이거 부담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기다려주고 혹은 또 뭐가 있냐 말을 살짝 흘리는 것도 사실 기술이에요. 말을 이거예요 라고 딱 말하는 순간과 이거 근데 그때 어떻게 됐죠? 약간 요런 거. 그러니까 뉘앙스를 살짝 올리거나 이럴 때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 무언의 압박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의 그래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 안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말할 때 좀 그런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리 놓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 놓기를 하면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상대방한테 그거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서 예를 들면 순모임이 한 6명, 7명인데 한 명씩 얘기를 해.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왔다 갔다 질문도 해요. 그래서 할 때 선생님 그때 어떻게 됐죠?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만약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조금 기다려 준다거나 혹은 그거를 상대방이 그 말에 대해서 충분히 끌어갈 때 그래서 말할 때 우리가 기다려주는 침묵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거 했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말을 세게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언어 습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세게 얘기하거나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너무 약간 무례하게 느낀다거나 혹은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 어떻게 온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담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거는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어. 근데 이걸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비윤리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랑 이거는 좀 리더로서 어떤 스몰 토크 같은 걸 할 때 방법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말꼬리 흐르면 큰일 나죠. 이제 그러니까 그 상황은 이제 잘 교수님들 앞에서 얘기할 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거든. 교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회사에서 상사한테 어떻게 손짓하면 안 돼. 그냥 네 그거는 이제 회사는 회사의 특성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상대가 생각할 수 있게끔 질문하기 플러스 대답을 긍정적이고 미래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 만드는 법을 연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이거를 잘 지키냐라고 할 때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최대한 지키려고 하지만 당연히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저도 습관적으로 이제 평가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던 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딱 배우고 나면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강의를 녹화를 한 거 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동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말해야지가 한두 명이지만 이게 만약에 문화가 된다. 혹은 예를 들면 우리 다음에 뭐 하지? 라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것들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강의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두 분 현장 강의 왔는데 어때요? 말 좀 하겠습니다. 네, 직강 왔는데 처음 왔을 때 이제 저밖에 없어서 다른 분들 오겠거니 했는데 네, 혼자였어도 저는 목사님이랑 둘이 했을 거고요. 너무 네, 직강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조금 더 유잼으로 하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있고 예, 현장에서 들으니까 좀 더 집중이 잘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만약 혼자 있었으면 조금 강의가 되게 재미없었을 텐데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월삭 끝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녕. 뿅. 어떻게 됐지 근데?